집안에 누가 아프면 간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비용은 또 어찌 감당해야 될지 가족들의 마음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의료 분야에서 고령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데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파 의료재단 김종천 이사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 간병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좀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단어가 있었나 하실 텐데 네. 이 뭐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이제 새로 나타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65세 이상 된 노인이 그 노인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노인을 간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75세 이상 된 초노노 간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간병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간병에 관한 조사를 보니까 한 50% 이상이 배우자가 이 간병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도 같은 걸 보면 이 노노 간병이 간혹 이제 간병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 어떻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한번 일반 범죄와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간병을 하면 이 삶 자체가 오로지 간병에 매몰됩니다. 네. 자는 시간조차도 편치가 않고 하다 보니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간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발생되는데 뭐 외국 선진국의 학술 논문들을 보면 간병하는 사람의 거의 67% 가까이가 이 우울증 증상을 1년 이상 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휘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간병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어떤 미안함,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살인의 어떤 범죄가 발생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슬픈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한 가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월 평균 부담액 이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진행자분께서 혹시 간병 이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느 정도 드셨는지 혹시?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 그러시죠. 이게 이제 간병의 형태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개인 간병을 쓰면 한 달에 300에서 400은 훌쩍 넘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 통계를 보면 월 한 256만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부산에 한 200여 개 있는 요양병원에서 그럼 간병을 쓰는 어르신들이 그 돈을 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굳이 1:1 간병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간병사가 여러 환자를 보는 다인 간병을 할 경우에는 한 30만 원에 8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조금 더 들고요. 그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이 간병을 이용하시는 국민의 한 84% 정도가 이 간병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한 30만 원이라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달 병원만 드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또 예. 다른 병원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노인 간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분담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네, 저 현장에서 일하는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정치권에서도 이 간병비를 그 소득공제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현재 건강보험에도 적용을 해서 본인 부담을 일정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원에 있지 않은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이 이 보호를 받고 어떤 간병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은데 이 부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최하위입니다. 광주나 인천보다 치매 보호센터라든지 주간 야간 보호센터가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도 제일 먼저 들어갔고 맞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적어서 이게 없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아이고 참. 진짜 이 가족의 간병을 그래서 이제 간병사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000년대 초에는 간병사 대부분의 연령대가 어땠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간병사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연령대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래도 네.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 좀 연배가 높으시다 할 정도로 네. 했는데 한 50대 전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간병사분들은 주로 어떤 계기로 간병일을 하게 되신 거지요? 거의 뭐 90% 이상이 여성분들이신데요. 네.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서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40대 중반이시고 어떤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보람을 한번 찾고 싶다. 나아가서 조금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왜 젊은 사람이 안 할까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일을 꾸준히라고 생각하고 좀 기피하는 현상이다 네. 보니 이분들이 쉽게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뭐 노노간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뭐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50세 전후로 좀 구성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노노간병 단어가 그냥 일반 분들한테 적용되는 용어만 아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병원이나 몇 병원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 네. 간병사분이 연령대가 그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5년 정도 더 고령화되었습니다. 결국 그 의료 현장에서도 간병사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6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한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만큼 이 어떤 고령자분들이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구나 해서 앞으로는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연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량과 건강 상태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20년 전에 간담회했을 때 40대가 연령이 높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높아져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60세가 훨씬 넘는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의료 분야 고령화 현상은 요 간병 외에도 다른 곳에도 있는 실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뭐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령화가 많이 그 진행된 그 뭐 볼 수가 있는데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분야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그 있어도 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젊은 층들이 기피하는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좀 활력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을 딱 떠올려 보면 간호사 선생님들 몇 분 제외하고는 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다 병원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예.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네, 느낌이 네. 있긴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일본을 병을 방문해 보면은 간호사분들이 6, 70대 분들이 즐비했었습니다. 네.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구나라고 예. 느낄 수 있을 것 그게 같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이 되면 이제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 제도는 현재 초고령 사회를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49.3세입니다. 네. 저희가 다 60세 정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실제로 임금 근로자가 퇴직한 연령이 49.3세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그 50대 초반의 그 주 근로 현장에서 이 어떤 배제되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은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렇게 또 그러니까 젊은 연령인지 몰랐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이제 개념의 차이가 네. 퇴직은 49.3세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일을 안 하냐.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연령은 한 72.3세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정년이 60이 보장된다고 해도 한 10년 이상 네. 평균 임금 근로자 49.1세에 퇴직을 한다고 해도 22년 넘게 근로 현장에서 잔류하면서 소득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추가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노인 빈곤 문제로 악순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진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열악한 일을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네요. 20년 맞습니다. 가까이.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인 빈곤 문제가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또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좀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문제가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 1위고요. 자살률 또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분들이 네.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어떤 심리적 위축과 무기력이 악순환되면서 어떤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자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노인의 빈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자살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보다 이제 먼저 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참 부러운 부분인 것 예. 같습니다. 그 2021년 4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입법을 했고 시행은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이미 일본은 저희보다 그 퇴직 연령이 5년이 더 긴 6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70세까지 노인분들이 평생 현역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업에게 노력 의무를 공고를 했습니다. 네. 한 7가지인데 뭐 정년을 가급적 폐지하라. 폐지하기 어려운다라면 정년을 좀 연장해라. 아니면 재고용을 하든지 근무를 연장을 시켜라. 아니면 그 기업과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어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창업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7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근로시장을 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 의무를 좀 부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그 초고령 사회가 노인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그 어떤 분위기가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하지만 네. 이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찾아 나가기 때문에 그 사회 자체는 어떤 이런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를 격감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하루가 심각한 게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65세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한 43%를 쓰고 있거든요. 네. 소득도 없는 데다가 의료 비용까지 많이 들어간다라면 이분들은 상당히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하게 고용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연금제도를 개편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악순환되지 않도록 국가와 그 시민이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저희 미래를 생각해서 예. 노인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계속 너무 암담해서 저는 일주일 뒤의 미래는 잘 생각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 네. 제 나름대로도 기본적인 것들은 준비가 좀 아유,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해야 됩니다. 되겠구나.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걸로 가는 길도 너무 먼 것 같고 네. 일단 우리 개인들이 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지만 이미 노인이신 분들이 너무 걱정이다, 그치?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이 되기 때문에 제 주위에 친구들이 퇴직을 하고 있길래 가급적이면 건강만 허락한다면 부분 취업이라든지 이 어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무기력하지 않도록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진짜 오래 살게 다 되는데 네. 이런 대책들이 정말 꼭 필요하다, 그치? 맞습니다. 아유, 예. 진짜 오늘 좀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신다라면 여가 활동도 중요하지만 부분 취업이라든지 재취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계속 해 나가셔야만이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파의료재단 김종천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날씨 춥고
춥고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나름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오늘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혼자 계신 부모님들 계시거나 하면은 또 뭐 부모님 다